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뭐 여름이니까 뭐 그러긴 합니다만 그래도 무척 더우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먹고 잘 살려고 공부도 하고 또 미국까지 와서 어찌 보면 이런 고생스러운 일을 경험한 것은 다 우리가 장차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잘 산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잘 살기 위한 노력을 해야죠. 우리 옛말에도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그래서 진인사, 사람이 할 일을 다 하고 난 뒤에 대천명,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얘기도 있죠. 아무것도 안 하면 예를 들어서 하느님이 절대자가 도와주고 싶어도 절대자는 다 도와줍니다. 도와달라는 신호만 보내면. 근데 먼저 시간에 얘기한 대로 그 신호는 아무렇게나 괌 지른다고 보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주파수, 하느님의 주파수와 파장과 나의 주파수가 맞아야, 즉 하나님의 주파수에 내가 동조시켜야, 같은 주파수를 만들어야 하나님과 쌍방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라디오로 또는 무전기로 우리가 통화하고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1540kHz 라디오 코리아를 들으려면 1540kHz를 맞춰야 됩니다. 1530만 해도 잘 안 들려요. 들을 수도 있지만 안 들립니다. 1540에 딱 맞춰야 환하게 잘 소리가 잘 들립니다. 하느님의 라디오 방송 소리를 들으려면 1440, 예를 들어 1440,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4MHz. 그럼 내가 4MHz를 맞춰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언제 내가 4MHz를 나올 수 있는가? 우리 보통 때는 30MHz를 뇌에서 30MHz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5에서 30MHz를 보통 때 이렇게 발산해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안정 상태에 들어가면 7에서 14MHz.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명상, 그렇죠? 최면. 명상 상태죠. 명상 상태, 약한 최면 상태, 깊은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약 4MHz, 7에서 4MHz는 이게 이제 최면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잠재의식에 들어있는 정보를 꺼내 쓰기 위해서는 잠재의식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그랬죠. 잠재의식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파장이 바로 7에서 4MHz. 잠재의식이 활성화됩니다. 활성화. 그래야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를 우리가 꺼내서 알아낼 수 있죠. 그것으로 병도 고치고 기억도 하고. 4 이하, 그러니까 뭐 4 이하로 내려가면 깊은 최면이 되겠지만 자원 점점 내려가서 0에 가까워지는 것은 이제 진짜 이제 잠입니다. 잠. 깊은 잠에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7에서 4, 진짜는 제일 깊은 최면은, 정말로 전형적인 최면은 4Hz. 이거하고 아주 이상하죠, 그 원리가. 4Hz라는 건
하느님과 통할 수 있는 헬스입니다. 근데 우리는 최면 그러니까 그렇지 최면이 아니라 아주 안정 상태 그리고 지극히 뭐라고 할까 간절한 상태 마음이 간절한 상태가 되면 4Hz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통화하려면 간절해야 되죠.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상황도 간절한 상황이 되겠지만 돼야 되겠지만 어떤 것에 대한 것이 정말로 진짜로 필요할 때 또 그런 상황이 돼야 할 때 간절히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라든가 그걸 간절히 원할 때 간절이라고 하죠. 우리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소리를 쓰죠. 간절할 때 3MHz. 그래서 하느님의 이거 부탁하려면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간절할 때 해야 돼. 그러면 하느님과 무전이 통해. 그래서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뭐가 필요하냐? 어떤 것을 원하느냐? 하느님은 물질은 줄 수가 없죠. 물질이 아니니까.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 돈이 필요합니다면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해야 돼요. 돈을 주세요 하면 하느님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못 해주죠. 제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게 해주셔서 이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장사한 능력을 주고 그러니까 그 능력에 따라서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벌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자, 말이 하다가 나왔는데 우리 어쨌든 이 후추면암시 지금 가장 우리 학습 표면에서 공부하는 것에 중요한 것이 후추면암시입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지난 학기부터 지금까지 얘기를 한 것입니다. 후추면암시. 이 후추면암시를 하면 후추면암시대로 이루어져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난 학기 10시간, 이번 학기 오늘까지 8시간. 이제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 결론을 냅니다. 뭐 결론이라고 할 것 없지만 후추면암시를 하는 요령도 있죠. 아무렇게나 후추면암시합니다. 말도 요령껏 만들어야 되고 제 실수는 짧은 말로 같은 사안을 가지고 1시간 동안 기도한다고 해서 들어주시고 1분 기도한다고 해서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요령껏 그냥 말을 이 말 저 말 해서 알아듣지 못하게 1시간 하는 것보다 짧게 몇 마디로 딱 얘기하면 오히려 그게 더 좋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짱왕은 하지 말고 간결하게 내가 알아듣기 쉽게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간결하게 이 간결한 여러 가지의 상황을 몇 마디로 간결하게 만든 것이 후추면암시입니다. 자, 깊은 최면 상태에서 후추면암시라는 건 최면 속에서 뭘 하기도 하지만 항상 뭐 할 때 최면만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내가 공부하는데 최면 하시는 선생님이 따라와서 영어 써보니까 딥스를 해서 지금부터 영어 써봐라. 깨는 시간 맞춰서 깨우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또 그 사람만 따라서 다닐 수도 없고. 그런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깊은 최면 속에서 최면에서 깨어났을 때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을 해줍니다. 그게 암시라고 해요. 당신은 최면에서 깨어난 후에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고 최면에서 깨어나면 그때가 되면 최면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고 말을 수행하게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복습도 하라고 미리 얘기해 놓는 거지. 이게 후침의 암시입니다. 포스트 히프노틱 서제션. 이게 포스트 마인드 컨트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후침의 암시는 피험자가 최면 중에 주어진 암시를 각성 후에 깨어난 후에 수행하는 것. 그러니까 깨어난 후에는 아무도 없지만 이미 침을 걸어놓는 거예요. 이런 상태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 상태가 되면 자동으로 최면 속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하고 다 하고 난 뒤에는 자동으로 깨어납니다.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자, 후침의 암시의 조건이나 환경에 이르면 자동적으로 깊은 최면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 이 상태에서 후침의 암시를 수행하고 후침의 암시가 다 수행되고 나면 자동적으로 다시 각성 상태 깨어나게 됩니다. 자, 신기하기도 하지만 이걸 잘 이용할 수도 있고 이용할 수도 있고 내가 이용할 수도 있고 남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죠? 우리 최면에서는 올바르게 정직하게만 사용하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일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한쪽이 천사이면 한쪽은 악마. 그러니까 이 세상은 50%는 천사, 50% 악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0.몇 %, 1%가 어느 쪽이 많으냐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달라져요. 좀 이런 예를 들어서 뭐 적절한가를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우리나라 보면 밖에서 보면 굉장히 막 싸움질하고 어지럽고 곧 나라가 망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한국을 보면 예를 들어 민주당하고 뭐 다른 당, 두 당은 점유율이 49대 51입니다. 항상 그래요. 조금 더 많아. 잘못하면 이쪽을 조금 더 많이 줘. 그쪽이 잘못하면 이쪽을 조금 더 많이 줘. 그래서 반대쪽이 막 반대하고 시끄럽게 하지만 그래도 민주 상황에서는 1%라도 많은 쪽에서 정권을 잡고 나라를 운영하니까 그대로 해나가는 거죠. 어쩌면 지극히 민주적인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만 90%다. 그럼 민주국가 아니죠. 찬성도 반절, 반대도 반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쪽이 조금 더 많으냐, 어느 쪽이 많으냐에 따라서 많은 쪽 의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참 민주주의죠. 반대가 없으면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찬성이 없으면 그것도 민주주의입니까? 어쨌든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최면을 사용할 때도 잘 사용할 수도 있고 잘못 사용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잘 사용하는 쪽을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잘못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보다는 잘하는 사람이 더 많기를 바라고 이 강의를 하는 거죠.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병을 치료하기도 하지만 다른 쪽, 나쁜 쪽으로 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가르칠 적에 반드시 3가지 약속을 서약을 해야 이걸 가르쳐 드린다고 그런 말을 전에 한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직하게 바르게 쓰세요. 그러지 않으려면 배우지 마세요. 등록금 낸 것도 돌려줍니다. 뭐 다 배운 뒤에 어떻게 잘못 쓰는 거야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서약까지는 제가 봤습니다. 그 얘기를 내가 전학기에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어쨌든 최면 중에 유익한 후체면 암시, 나쁜 후체면 암시가 아닙니다.
유익한 후천의 암시를 주어서 나쁜 암시를 줄 수도 있다는 소리죠. 그쪽은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각성후에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기법을 학습에 이용하는 것이 러닝 마인드 컨트롤, 최면 학습이죠. 최면 학습.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게 최면 학습. 공부 기술, 그 최면 학습이에요. 최면 학습을 배우면 공부하는 기술이 생기니까. 일반적으로 후체면 암시는 피험자가 소원하고 희망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해서 가장 짧은 절제된 말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여기 있죠? 피험자가 소원하는 바를 반드시 좋은 말로 가장 간단하고 명료하게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령이 있어요. 암시는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한 대로, 암시한 대로 이루어져요. 최면 속에서 말한 대로 그대로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상황이 되면 구두를 벗어서 책상에다 놔라, 책상에다 뒀습니다. 근데 실행을 윤리 도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그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윤리 도덕에 어긋나지 않는 명령은 다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 기준이 윤리 도덕. 좀 어떻게 보면 안전판이나 같은 거죠. 근데 윤리 도덕이라는 우리가 얘기했지만 윤리 도덕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민족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5을 윤리 기준으로 삼지만 어떤 사람은 2를 윤리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윤리 도덕이라고 했지만 일단은 그런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마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Rule of the mind. 자,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모든 생각과 아이디어는 실제로 신체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최면 속에 후최면 암시를 한 모든 생각과 아이디어는 그대로 반응을 일으킨다, 실행된다, 그 소리입니다. 야,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보통 때, 야, 너 이렇게 좀 해. 안 할 수도 있죠. 최면 속에서 이렇게 하면 그냥 해요. 따지지 않고. 본인이 윤리 도덕에 어긋나지만 않는다고 생각되면 다 해요. 두 번째,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하는 것은 실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10분 후에, 예를 들어서 10분 후에 구두를 벗어서 당신 책상 위에 올려놓게 될 것입니다. 그게 되리라는 거죠. 장례일이니까. 10분 후에 정말로 구두를 벗어서 책상에 올려놔요. 그렇게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실제로. 세 번째, 상상력은 자신의 마음이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관여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이 상상이라는 건 나 혼자 상상하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과 관련된 상상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을 적에 전체적인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다. 이런. 그러니까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반응을 해주니까 굉장히 큰 힘을 나타내게 되죠. 쉽게 얘기하면 집단 최면 같은 것입니다. 나는 혼자 했지만 수천 명, 수십만 명의 집단 최면한다면 엄청나죠. 그 위력이라 서로 상반되는 생각은 동시에 작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생각은 그렇죠. 이 한다 안 한다 할 때 해든지 안 하든지 그래야지 한다 안 한다가 동시에 작용할 수가 없죠. 일단
잠재의식이 어떤 생각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윤리와 도덕에 어긋나지 않으면 받아들입니다. 일단 받아들이면 그것이 다른 생각으로 대체되기 전까지는 진실로 작용해요. 그게 여기 잠재의식 생각이 나쁜 생각일 수도 있고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나쁜이라기보다는 잘된 생각일 수도 있고, 어쨌든 잘못된 생각이라 하더라도 한 번 잠재의식에 딱 기억이 되면 그대로 가요. 바꿔줄 때까지.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먼저 했죠. 아버지가 우리 초등학교 다닐 적에, 우리 때는 점수를 맞아오면 선생님이 시험지를 나눠줬습니다. 점수 매긴 아버지 도장 찍어오라고. 그런데 아버지가 봤을 때, 야 100점 이거 맞아왔으면 기분 좋게 도장 찍겠죠. 근데 100점만 다 맞나요? 어떤 사람은 50점, 빵점 맞은 사람도 있고 80점 맞은 사람도 있고. 옆집 아이는 100점을 맞았는데 내 아들을 보니까 50점이야. 기분 좋겠습니까? 부모로서 안 좋죠. 아들이 미워서가 아니고, 그러면 이 아들 저 옆집에는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좀 노력 좀 해서 잘하라는 뜻으로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때리고 손바닥을 때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맞았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런 마음이지만 맞는 아들은 내가 자원 시험 항상 뭐 점수가 잘못 맞아오는데 늘 맞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아버지는 나를 미워해. 그냥 시험만 치고 나만 보면 때리려고 해. 아이고 나도 아버지 미워. 어릴 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 생각이 들어요. 딱 들어버리면 그게 이제 잘못 오해된 생각이지. 아버지는 사랑의 매를 때렸지만 아들은 그 매를 뭐라 그럴까, 사랑이 아니고 미움으로 미워서 맞은 걸로 기억을 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장성하게 되면, 잘하게 되면 아버지가 나를 미워해 하는 그 기억이 딱 적혀 있다가 아버지가 한 7, 80 되고 또 아들이 4, 50 돼서 이제 상황이 이렇게 반전될 때는 아버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미워. 왠지 미워. 왜? 밉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말도 공손하게 하지 않고 행동도 공손하게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실면시켜서 과거로 돌아가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고 그걸 고쳐줍니다. 어떻게? 당신 아버지가 밉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 거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랑 안 한다면 당신이 50점을 맞든 빵점을 맞든 때릴 이유가 뭐냐? 가만두지. 그래서 사랑의 매다. 그래서 이해를 시킵니다. 이게 이해하냐? 아버지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걸. 이해합니다. 그러면 자, 따라하세요. 아버지는 나를 무척 사랑하십니다.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무척 사랑하십니다. 그걸 자꾸 돈에게 해서 옛날의 기억을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바꿔주면 바꿔준 대로 이제 또 상황이 돼요. 그래서 아버지는 무척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바꿔주면 그 다음부터 볼 때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좋죠. 아버지가 어디 갔다 들어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라고, 어디 갔다 오셨냐고. 그렇죠? 행동이 바꿔지는 겁니다. 다른 생각으로 대체되기 전까지는 그게 진실이야.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게, 진실이 진짜가 진실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진실로 작용해. 진실이 아닌데
그것을 바꿔줘야죠. 잘된 것으로 바꿔주면 이제 진실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병이 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진실로 작용하기 때문에 병이 되는 거고, 그 잘못된 것을 최면 속에서 바꿔주면, 그게 이제 바꿔준 것이 진실로 작용하기 때문에 치료가 되는 거죠. 감정적으로 유도된 증상은 우리들의 신체 증상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렇죠? 생각이, 감정적으로 하는 건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면 우리 몸도 그렇게 된다. 나는 건강하다, 건강해진다. 그러면 실제로 몸이 건강해져요. 나는 뭐 몸이 아플 것 같아. 진짜로 몸이 아파져.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 감정이 오래 지속되면 될수록 변화가 커져요. 나는 몸이 약해, 하면 진짜 몸이 약해져. 오래 가면 진짜 몸이 약해져서 죽게 돼요. 변화가 자꾸 쌓이니까. 4. 어떤 노력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건 더 잘한대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잠이 안 와. 무슨 일 때문에 잠이 안 오는데, 자야지, 내일 빨리 일어나야 돼.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네. 자야지. 자려고 하면 더 잠이 안 와요. 요 법칙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야 된다는, 잠이 안 오고 자야 된다는 건 내버려 두고 다른 생각을 해. 옛날에 아주 즐거웠던 생각, 나쁜 생각하지 말고 즐겁고 행복했던 생각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잠이 들어버립니다. 노력하지 말고 잠재의식이 작용하는 대로 그대로 두어라 그러십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후추면 암시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기술이야. 후추면 암시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후추면 암시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방법과 그 목적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되겠죠. 여기가 이제 먼저 시간에 한 거지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려면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기억력이 좋아야 해요. 집중과 기억력은 같이 갑니다. 집중을 안 하면 기억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공부 시간에 선생님 말에 집중해야죠. 집중이라는 건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그 상황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 그래야 기억이 되죠. 집중을 안 하는 사람은 기억도 안 돼요. 자, 영어 시간에 영어 선생님이 뭐 설명했는데 다른 생각했어요. 집중 않고. 집에서 뭐를 하다 마는 얘기, 자원, 뭘 먹던 얘기, 생각.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말씀이 잘 안 들렸어. 기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공부할 때는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집중. 그래야 기억도 되죠. 그래서 수업 시작 전에 일단 최면에 대해 배웠으니까 훈련된 솜씨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많이 연습을 해야죠. 신속하게 최면, 깊은 최면으로 들어갑니다. 요것을 이제까지 2학기 동안 배웠으니까 본인이 이제 연습해야 돼. 깊이 들어가야 돼. 1분 내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그러죠. 깊은 최면에 들어가서 후추면 암시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들어서입니다. 제가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먼저 공부하고 여러분 방식대로 또 만들면 됩니다. 나는, 그러니까 나 혼자 자기 최면일 때는 나는, 또 다른 사람이 해줄 때는 당신은 그래야 되겠죠? 너는 그래야 되겠지? 나는 지금 최면 속에 들었으니까 최면에서 깨어난 후에 후최면 암시니까 1시간 동안 영어를 공부할 것이다. 나는 영어를 공부하는 동안 생각하고, 이걸 말로 하면 길어요. 말로 하면 3, 4분 되지만 생각으로 하면 1초도 안 걸려요. 그러나 이제
이 내용을 알고는 있어야죠. 생각을 하면 나는 공부하는 동안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을 것이며 화장실에 가지도 않을 것이다. 되게 공부하는 사람은 하다 보면 피곤하고 지치고 선생님 화장실 가고 싶어요. 공부 모르는 사람이 화장실 가는 거예요 원래.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얘기를 진지하게 하는데도 화장실 가려고 그래. 그건 집중이 안 돼서 그래. 집중하면 화장실 갈 생각이 안 나요.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 않을 것이며 화장실로 가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공부하는 내용이 잘 정리되어서 잠재의식 속에 기억될 것이다. 라고 하고 하나 둘 셋을 하면 깨어난다. 깨어난 뒤에 영어 공부를 한다. 하나 둘 셋. 깨어난 뒤에 깨어난 상태에서 공부하면 아까 공부하는 동안에 집중이 잘 되고 기억이 잘 들어 있으니까 진짜 집중도 잘 되고 기억도 머릿속에 쏙쏙 기억도 잘 되는 거야. 생각한 대로 되니까. 그러나 이런 명령을 하지 않으면 안 일어나죠.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중요하고 신기하고 정말 필요한 거죠. 다시 나는 최면에서 깨어난 후에 1시간 동안 영어 공부를 할 것이다. 하겠다. 나는 공부하는 동안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 않을 것이며 화장실에도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공부하는 내용이 잘 정리되어서 그냥 무조건 뭐 다 기억된다 그럴 수도 있지만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서 잠재의식이 기억될 것이다. 자, 셋을 하면 깨어난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눈 뜨고 이제 공부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다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안 하니까 집중도 안 되고 공부 기억도 안 되고. 이렇게 간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혼자 최면에 빨리 들어갈 수 있어야 되죠. 그럼 연습을 해야지. 그걸 위해서 앞에서 두 학기, 한 학기, 이번 학기까지 두 학기 동안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최면은 어떻게 들어가냐, 최면의 원리는 무엇이다, 어떻게 할 때 잘 들어간다, 방법이 어떤 게 있다, 다 얘기해 줬어요. 복습해 보세요. 그리고 각성하는 암시를 한 후에 공부에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 최면 암시만 하고 그대로 그냥 있으면 돼. 그러면 잠재의식에서 그대로 실행을 하니까 이렇게 쉽습니다. 암시도 쉬워요. 암시는 것 만드는 방법이 요령이죠. 이제 수업이 끝났어요. 끝났으면 그대로 쓸 게 아니라 그 수업을 복습해야 되겠어. 한 번 더 복습을 하면 1시간 수업을 복습을 하면 또 1시간 걸리잖아요. 근데 다음 시간이 또 수학 시간이 있어. 그럼 복습할 시간이 없죠. 그러나 복습할 수 있어요. 잠재의식에다 명령 내리면 되니까. 딱 수업이 끝났어. 그때 다시 딱 해서 최면에 들어간 뒤에 훈련된 솜씨로 신속하게 최면에 들어간 뒤에 이렇게 후최면 암시를 합니다. 이렇게 나는 지금까지 공부한 영어 내용을 2분 동안에 복습한다. 2분 동안이 하라면 2분에 하는 거야. 공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잠재의식에 기억된다. 그리고 필요할 때, 나중에 필요할 때 머릿속에 모두 떠오를 것이고 그 내용을 간결하고 조리 있게 발표할 수도 있다. 자, 2분이라고 했으니까 시작하면 복습을 시작한다. 시작하고 2분 동안 가만히 있어야 돼. 2분 동안 복습을 하고 했으니까. 그런 뒤에 약 2분 후에 이제 복습이 끝났으므로 셋을 깨어난다. 하나, 둘, 셋. 마음속으로 소리를 질러도 필요 없어요. 마음으로만. 그러니까 자는 공부하고 나서 눈 감고 다른 애는 끝나자마자 막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한 2분 정도 가만히 있다가 애들 거의 다 나간 뒤에 나가. 어차피 일어서면 몰리니까 문을 나가는 건 1, 2분 걸려요. 순서대로 나가야 하니까. 제일 늦게 나간다 하고
2분 동안 그동안 시간을 이용해서 복습해. 그럼 복습이 딱 됐어.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기까지 그렇게 복습할 수도 있고, 깊은 최면 속에서 공부하고 복습하기 위한 후체면 암시.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후체면 암시고, 최면 속에서 아까는 최면이 끝나고 나서 나는 이런 공부를 할 거다 하고 얘기가 하는 거고, 최면 속에서 공부할 수도 있어요. 최면이 안 깨나고 최면 속에서 그대로 공부하는 거야. 복습도 하고. 아까는 최면에서 깨어나는 공부한다고 그랬어요. 후체면 암시로. 이건 최면 속에서 공부하는 방법이야. 수업 시작 전에 여충자 차례 경례 딱 했죠. 경례하고 그때 빠른 속도로, 선생님이 수업 오기 전에 빠른 속도로 최면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 나는 지금 깊은 최면 속에 있다. 깊은 최면 속에서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선생님 영어 수업을 듣는다. 최면 속에서 듣는 거예요. 나는 공부하는 동안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을 것이며 화장실에 가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공부하는 내용이 잘 정리되어서 잠재의식에 정리된다. 기억된다. 라고 하고 가만히 수업을 계속해. 수업을 계속 듣고 있다가 최면 속에서 이제 수업이 끝날 때쯤 됐어.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선생님이 하면 딱 그때 눈을 감고 다시 나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2분 동안에 복습한다. 공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잠재의식에 기억된다. 그리고 필요할 때 머릿속에 모두 떠오를 것이고 그 내용을 간결하고 조리 있게 발표할 수도 있다. 자, 시작! 그리고 2분 동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열중지어 차례 경례하고 끝나고 나서 2분 동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최면 속에 있죠? 2분 후에 자, 셋을 쉬면 깨어난다. 하나, 둘, 셋. 최면을 깨어나고 화장실 가거나 쉬러 나가면 돼. 똑같이 동료들하고 이제 놀 수도 있어. 2분 동안에 복습까지 해버려. 다른 사람 한 번 공부한 거 나는 2번 공부할 수 있어. 다른 사람 해찰하면서 공부한 거 나는 집중하면서 공부하면서 그것도 복습까지 해버려. 그러니 공부를 잘 할 수 있겠죠?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노는 건 똑같이 놀아. 10분은 똑같이 쉬어. 다른 사람 놀 때 공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놀 때 공부하고 잘 때 안 자고 공부해도 못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 24시간은 시간 제약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하면 1시간 공부를 2분에도 복습하니까 1시간이 2분이잖아. 2분이 1시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24시간은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50시간 될 수도 있고 100시간 될 수도 있고 몇백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왜 하루가 24시간이어야 합니까? 24시간을 100시간으로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최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꼭 공부를 위해서만 아니라 우리 일반 생활을 위해서도 배워야 돼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필요하고 생활에 여러 가지 있을 때 지식을 기억하는 데도 필요하고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다. 네 번째, 시험 칠 때 이게 또는 발표를 할 때 시험을 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발표라고 할 때도 있죠. 발표할 때 시험 칠 때도
후치민 암시를 할 수 있어요. 시험 치기 직전에, 발표하고 직전에, 연단 쓰기 직전에. 저도 오늘 강의 직전에 내 사무실에서 간결하게 이런 후치민 암시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후치민 암시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할 텐데, 모든 것이, 예를 들어서 하는 모든 것이 잘 생각나고 조리 있게, 학생들에게 조리 있게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다. 잘 가르칠 수 있다. 그리고 왔습니다. 팀에서 깨어나서. 이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완전히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도 순서대로 얘기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근데 저는 물론 여러분 보기 위해서 이걸 올리고 내리고 오지만 내가 다 이거 읽는 거 아니잖아요. 머릿속에 다 있잖아요. 이거 내가 다 외우고 온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읽어보고 이미 다 머릿속에 외워져 있어요. 내가 그렇게 잠재의식 명령했으니까 다 이해하고 다 머릿속에 있다. 그걸 조리 있게 순서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얘기를 빼지 않고 다 얘기해 준다.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저절로. 이걸 딱 예를 들어 시험 또는 발표 이 얘기가 나오면 딱 그 내용이 생각나. 시험 전에, 발표 직전에 최면에 들어가. 그러죠? 신속하게 최면에 들어가서, 신속하게라는 건 뭐 1분도 안 걸려, 30초도 안 걸려요. 연습하면. 저는 이 얘기도 했잖아요. 저희가 한의사니까 침 맞으러 오면 1분 전에 딱 눈을 감고, 그 사람하고 얘기 전에 눈을 감고 내 손이 따뜻하다 라고 암시한다고 그랬죠. 그게 나는 제일 잘해.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손끝이 지금 찌릿찌릿해. 전기 오는 것처럼. 내가 안 봤지만 틀림없이 손끝이 빨갈 겁니다. 보세요. 이걸 실제로 내가 사진을 찍어봤어요. 근데 손끝이 다른 데보다 빨갛더라고요. 그리고 정말인지 우리 몸에서 멀수록 차거든요. 내 손이 제일 차. 여기를 만지니까 내 손이 따뜻해. 여기보다 따뜻해요. 그렇게 따뜻해진 거죠. 손발이 가장 찬 거예요. 누구들이 손을 잡아 이 차가워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의 딱 손 대면 아이고 손이 이렇게 따뜻합니까? 다들 그래요. 내 손이 차가우면 이 차가우고 근육을 딱 오므리니까 침도 잘 안 들어가고 아프고. 그런데 따뜻하면 이완해지죠. 그래서 침을 찔러도 안 아프고. 또 침을 놓을 때도 내가 환자들하고 상담할 때 환자들 눈을 딱 쳐다봅니다. 난 정색으로 딱 쳐다보면서 눈을 마주쳐요. 어떤 사람은 눈을 마주치고 얘기하는데 저는 눈을 마주치고 얘기합니다. 내가 딱 쳐다보면 상대분도 내 눈을 딱 쳐다봐요. 딱 쳐다보고 한 10초쯤 딱 쳐다보면 그게 이제 최면에 들어가는 건데 상대는 모르지. 저 사람이 나 이렇게 쳐다보지? 하면서 위압감을 느껴. 왜냐면 나의 손 속으로 들어오는 거야. 딱 쳐다보고 내가 뭐라고 하는 거지? 침 다른 사람한테 맞으니까 아프셨다고 그랬죠? 나한테 맞으면 제가 놓으면 침 안 아픕니다. 그러면 믿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안 아픕니다. 일단 얘기해놓고 니은 뒤에 그런 얘기해요. 제가 여기다 침을 놓을 것입니다. 처음 맞는 사람일 경우에. 근데 침을 손끝이나 이런 데 놓으면 신경이 많은 곳은 아픕니다. 신경이 좀 적은 곳을 예를 들어서 딱 선택해서 여기다 놓는다 그러면 여기에다 놓을 것입니다 하고 꽉 눌러요. 꽉 누르면
이 요령입니다. 꾹 누르면 거기에 있는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마비됩니다. 우리 꾹 누르면 아프지만 마비되거든. 꾹 누른 뒤에 여기다 침 넣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침을 놓고서 그냥 계속 얘기해. 여기다 침을 놓는데 안 아파요. 그래서 안 아프다고 보면서 침을 대고 손끝으로 탁 칩니다. 총알 속도로 침이 박혀요. 속도가 빠르면 아픈지 몰라요. 그냥 침을 꾹 찌르면 굉장히 아파요. 탁 치면 순간 들어가기 때문에 몰라요, 언제 들어왔는지. 탁 치고 나서 한참이다. 아프세요? 언제 놓았어요? 놓은지도 몰라. 놓았잖아요. 하나도 안 아팠죠? 보세요. 내가 놓으면 안 아프다니까요? 그러면 그때 진짜 이 사람 놓으니까 안 아프구나. 믿죠? 최면 속에서 믿어. 그 다음 또 안 아프겠지. 그 다음부터는 아프다는 데 대한 어떤 뭐랄까 두려움 이런 게 없어져 버려요. 특히 미국 사람들은요, 주사기 큰 걸로도 맞으면서도 침으로 찔리는 거 그냥 두려워해. 안 맞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처음 맞을 때 반드시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놓으면 안 아파요. 다른 사람 맞았더니 굉장히 아프다고 해요. 내가 놓으면 안 아픕니다. 맞아보세요. 아프면 안 놓을게요. 가세요. 아프면 안 놓을게요. 그래버려요. 그러면 야, 이 사람은 특별한 방법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방법으로 하나만 성공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안 아프죠. 믿어버리니까 아까 그랬죠? 한 번 믿어버리면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꿔질 때까지는 계속 그 생각으로 간다고 그랬죠? 이 사람이 놓으니까 안 아프네?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 그럼 그 생각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놓으면 안 아프다. 이제 바꿔질 때까지는. 근데 바꿔질 이유가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나는 지금부터 영어 시험을 본다. 수학 시험을 볼 것이다. 나는 지금부터 무엇에 대한 발표를 한다. 남 앞에 서서 발표하는 것도 가슴 떨리고 말이 안 나와요. 머릿속이 하얘져. 그냥 집에서는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 나도 생각하면 되지 뭐 하는 게 아닙니다. 잠재의식의 명령한 대로 해서 그냥 술술 나오는 거야 이게. 근데 그렇게 아는 사람은 머리가 하얘져서 무슨 말을 할지 몰라. 말을 못하고 그냥 머물머물고 얼굴만 빨개졌다가 내리고. 그러나 최면 속에 들어가서 나는 지금부터 무엇에 대한 발표를 할 것이다. 근데 공부라고 한다면 영어 시험을 칠 것이다. 영어 문제지를 받고 읽으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 모두 생각나고 잘 정리되어서 정확하고 간결한 답을 할 수가 있다. 답안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할 수 있다. 우리 사지선다형만 하는 게 아니라 주관식 시험도 있잖아요. 주관식일 때 간단하게 간결하게 답을 써야지 막 이 말 저말 써놓으면 채점 오는 사람이 잘 안 써. 발표할 때도 간결하게 발표를 할 수 있다. 중언부언 많이 하지 않고 발표를 간결하고 명료하게 잘 할 수 있다. 조리 있게 할 수 있다. 라고 후치면 암시하고 최면을 깨어난 후에 이제 시험을 치고 발표를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최면 중에 시험을 칠 수도 있어요. 최면이 끝나고 시험을 칠 수도 있고 최면 중에 또는 최면 중에 발표를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선택이야. 나는 최면 끝나고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되면 그게 난 더 좋아.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는 최면 중에 발표한다. 그럼 그렇게 하고 최면 중에 하는 것은 똑같아요.
최면 들어갔어. 근데 아까는 후최면 암시를 하고 깨어났잖아요. 그리고 시작했잖아. 지금 발표를 하거나 시험을 봤잖아. 근데 지금은 최면 속에 들어가서 지금부터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고 계속 하고 난 뒤에 시험 다 친 뒤에 발표하고 난 뒤에 그 다음 깨어나는 거야. 뭐 같습니다. 시험 또는 발표 시작 전 신속하게, 그러니까 시험 치기 전에 조용히 앉아있죠. 선생님 들어오기 전에. 아니면 발표 쪽에 연단에서 앉아있죠. 소개 오기 전에 앉아있어. 앉아있을 때 눈을 감고 나는 깊은 수면에 들어갔어요. 깊은 수면에 들어가기 쉬워요. 시험 칠 때나 발표할 때는 간절하니까. 간절하잖아요. 시험 칠 때 간절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할 적에 간절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간절하죠. 잘하고 싶으니까. 그때가 간절할 때. 간절하면 최면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4S가 나오고 최면에 들어가. 그 다음에 그때 또 하느님에게 부탁할 수 있죠. 하느님, 제가 잘할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 주십시오. 그렇게 그 기도도 하고, 기도도 하면 하느님이 발표하는 걸 들고, 잘하도록, 잘 기억나도록 하느님이 역사해 주세요. 처음에 딸째, 여기에는 뭐 종교적인 것이 알려진 게 없지만 깊은 최면 속에 들어가서 하느님, 제가 지금부터 시험을 칩니다. 또는 무슨 발표를 합니다. 깊은 최면 속에서도 어느 때처럼 행동하고 대화하고 문제지를 읽고 또 시험지 답안을 작성하고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잘 능력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 모두 생각나고 잘 정리되어 정확하고 간결한 답을 쓸 수 있다. 요약 정리하여 잘 발표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최면에서 안 꺼내고 그 다음에 계속 시험을 쳐. 발표를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발표 연단에 딱 써. 발표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다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신경 쓸 거 없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만 하면 돼. 시험 치고 손가락 가는 대로 표시하면 돼. 읽고. 잠재의식에서 모든 걸 다 정리해 주니까. 저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2시간을 달변으로 막 순서 딱 바르게 해서 막 얘기할 수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2시간 얘기하려면 그 준비를 엄청 해야 돼요. 근데 난 준비도 뭐 물론 내가 이 책을 썼지만 한번 쭉 읽어보고 이 내용이 잘 정리되어서 여러분들에게 학생들에게 잘 이해해 줄 수 있도록 요약해서 정리해서 요점만 잘 말할 수 있다 라고 나는 후출면 안 피하고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되게 그렇게 되잖아요. 여기 있는 내용을 잘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문봉 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얘기할 때 좀 여러분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다른 얘기하다가 잊어버려. 본 얘기를 잊어버리고 끝나는 사람도 있어. 그렇지 않죠? 아까 한국 얘기 조금 하다가 또 돌아왔죠? 왜? 그렇게 암시를 해놨으니까. 시험 또는 발표가 끝난 후에 딱 끝났어. 발표가 끝났어. 여러분, 제 발표를 잘 들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하나 둘 셋을 하면 깨어난다. 하나 둘 셋. 그럼 말로 안 해줘. 네. 그리고 깨어나. 그러면 이제 연단서 내려가면 돼요. 쉽죠? 근데 문제는 요 문장을 미리 생각을 잘 해놔야 돼. 생각을 안 해도 이게 대강 정리는 돼요. 정리되지만 이렇게
문제 행동하고 대화하고 문제를 읽고 시험지 답안을 작성한다. 발표를 잘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 지금까지 내가 준비한 내용이 모두 생각나고 발표를 하면 준비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고 모든 것이 잘 생각나고 잘 정리되어서 잘 발표할 수 있다. 이 원고를 가져가죠. 누구나 가져가도 누가 원고 보고만 줄줄 읽는 사람이 있습니까? 막 그럴 수도 있지 처음은. 그러나 대개 원고를 띄워놓고 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잘 찾아가고 있는지 그거 보고 읽는 거 아니면 대화하고 문제집 읽고 그건 순간적으로 내가 봐도 알아요. 행동하고 대화하고 문제집 읽고 시험지 답안을 작성한다 또는 발표를 한다. 저절로 그냥 이게 되면 그 말이 나와.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도 연습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우 있으니까 나는 6시에 꼭 일어나야겠어. 정해진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알람을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알람 쉬게 안 켜놔도 돼요. 정확히 눈 떠집니다. 진짜로. 그 시간이 되면 눈이 딱 떠져요. 후치 암시를 이렇게 합니다. 알람으로 해야 잠들기 직전에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간 후에 다음과 같이 암시합니다. 나는 열을 새는 동안 곧 깊은 잠에 빠져들 것이다. 자는 동안에 피로 물질들이 완전히 분해되어 사라지고 새로운 에너지로 충만해진다. 어떤 사람은 자고 난 뒤에 피로한 사람도 있어요. 자고 난 뒤에 힘이 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이제부터 아침 4시에 완전히 긴장이 풀린 채 왜 아침 4시냐? 학생들은 일찍 일어나서 공부해야 하잖아요. 4시에 완전히 긴장이 풀린 채 상쾌하게 잠에서 깰 것이다. 그리고 나는 건강해져서 힘이 넘치고 기분이 아주 좋아진다. 나는 건강하다. 하나, 눈이 피로하다. 열을 샌다고 했으니까. 둘, 눈꺼풀이 무겁다. 셋,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겁다. 넷, 눈이 감긴다. 다섯, 눈꺼풀이 붙어버렸다. 눈을 뜰 수가 없다. 일곱, 여덟, 아홉, 열, 딥슬. 그러면 저절로 잠이 들어.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잠이 차버려. 그리고 4시쯤에 저절로 눈이 딱 떠져. 그래서 눈이 딱 떠질 때 그때가 중요해. 어떤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일어납니까? 일어날 때 눈 뜨고 아이고 죽겠네. 되게 기계를 콕 치면서 아이고 죽겠네. 되게 그러죠. 왜 죽겠네 그럽니까? 살겠네 그래야지. 기계를 쫙 치면서 기분 좋다. 오늘 일 잘 되겠네. 나는 건강해. 이렇게 하고 일어나야지. 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그럽니까? 그건 버릇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그런다면 지금부터는 상쾌하다. 힘이 넘치네. 기분 좋다. 오늘도 하는 일이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그러면 일어나는 거야. 실제로도 잘 돼요.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6가지. 정해진 시간이랑 공부에 관해서 공부를 후최면암시로 할 수 있는 것, 공부를 최면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시험을 후최면암시에 할 수 있는 것, 시험을 최면 속에서 볼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좀 6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내가 누구랑 만나 주면 다 담판을 해야 돼. 내 비즈니스를 그 사람하고 이게 연결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잠시 후에 몇 시부터까지는 여기까지는 누구를 만날 거다.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필요한 이야기 이런 얘기를 내 잠재수에 있는 모든 지식과 역량을 동원해서 그를
설득할 수 있다 라고 암시를 하고 나가야죠. 그러면 저절로 말이 줄줄줄 나오면서 그 사람을 설득할 수가 있어. 설득할 가능성이 많아져. 물론 일이란 게 꼭 후치만 암시하고 나간다고 해서 100%다 되냐? 그건 아니에요. 일이 안 되더라도 내가 설득할 능력은 발휘해야 돼. 설득되냐 안 되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설득한 말도 못하고 말주변도 없고 이 얘기 있다 저 얘기 있다 하면 될 일도 안 돼. 그러나 조리 있게 잘 얘기하면 저 사람이 노 했어도 저 사람 되게 얘기 잘하네. 저 사람이 진실하네. 이번에는 이렇게 됐지만 다음에 기회 오면 저 사람 줘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들 생각이 요것 말고도 많이 있겠죠? 지금 여기는 학생을 위해서 공부를 잘하는 기술이니까 시험 친다, 뭐 발표한다 이런 얘기만 나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험과 발표 후 범위 속에 다 있어요. 일상생활도 사장을 만난다, 거래처를 만난다, 누구를 만나는가 할 때도 그게 이제 시험이나 같은 거죠. 대화니까, 면접이니까. 면접도 시험입니다. 글 쓰는 것만 시험이 아니라 실제로 면접은 말을 서로 주고받고 해가지고 합격하냐 안 하냐 그러잖아요. 면접 시험이지.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 삶이 죽을 때까지 시험 속에서 삽니다. 죽을 때까지 발표 속에서 삽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충실하게 그걸 하느냐, 어떻게 내 능력을 다 발휘해서 내가 아는 걸 다 발휘하느냐, 내가 아는 걸 다 발휘하고 안 되는 거에 어쩔 수 없죠. 역부족이니까. 그러나 내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 발휘 못해서 안 된 것은 안타깝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안 되는 건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안 됐다고 속상할 거 없어. 최선을 다하고 되면 좋고 안 돼도 또 다음 기회를 또 바라고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될 일 없어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안 됐어. 그럼 내 잘못이죠. 최선을 다하지 않은 뜻으로 이 후침 암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 후침의 암시 중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대개 4시쯤이면 꼭 일어나요. 여기 4시 일어나도 하는 것도 저도 제 습관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저는 얘기를 들었는지 제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집이 가난했습니다. 그때 당시엔 다 가난했어요. 중학교도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국민학교 간신히 나오고 중학교도 돈이 없으니까 가지 말라고 못 간다고 하는데 시험이라도 봐야겠다고 입학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입학시험 봐놓고 발표장에 가도 안 했어요. 왜? 안 갈 거니까. 집에 있었습니다. 이게 농촌인데, 농촌 학교인데. 근데 오후에 학교에서 찾아왔어요. 내가 안 가니까 그런지. 사람 시켜서 찾아왔는데 보니까 내가 1등으로 합격했대. 너는 수업 안 내도 되니까 학교 다닐 수 있대. 교장 선생님이 시켜서, 사람 시켜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3년 동안 수업료 안 내고
집에서 뭐 밥만 먹고 다닌 거지 이제. 다녔어요. 고등학교를 가야겠는데 고등학교도 갈 형편이 못 돼. 그때는 흉년도 들고 그때가 5.16 지나고 뭐 박정희 대통령 때 그때인데 굉장히 힘들었을 때요. 뭐 고등학교 엄두도 못 내죠. 근데 내가 3년 동안 공짜로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넌 잘 읽을 거라 그 얘기도 하고. 근데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도저히 방법이 없어. 그래서 어떤 회사에 사원, 그러니까 일하는 거죠. 경비보다는 뭐 심부름하는 그런 것. 거기 가서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고등학교를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하도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집에 돈이 없으니까 그 돈으로 양식 사서 먹어야 돼. 근데 그렇게 썼어요. 어쩔 수 없죠. 그거라도 집에 양식을 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2년이 지났습니다. 방법이 없어. 나이는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려면 16, 17살 들어가는데 16살 돼버렸고. 근데 내가 하도 그 사정을 또 알고 어떤 사람이 좀 길을 알려주더라고요. 어쨌든 고등학교 시험이 쳐라. 시험 쳐서 네가 잘 되면 뭐 우리 아들하고 같이 자취하면서 그냥 자취방 같이 있으면서 네 먹을 것만 갖고 와서 끓여 먹고 그러면 되니까 그렇게 하게 해줄 테니까 가봐라.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시험 치러 나갔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같은 그 사람하고 그 아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있다 보니까 마음이 잘 안 맞고 또 그쪽 형제가 둘인데 나까지 있으니까 좁은 방에 세 사람이 있게 되더라고요. 나 때문에 그 걔들이 굉장히 불편해. 그래서 참 안 됐다 싶어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다른 친구들을 찾아봤어요. 친구들이야 2년 후배죠. 그제 2년 후배 한 사람이 혼자 자취하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을 만나서 얘기했어요. 지금 있는 곳이 사람 2사람 있어서 나까지 있어서 3사람이 되니까 불편하다. 너하고 같이 좀 있을 수 없냐. 내가 반절 낼게. 방세도 반절 내고 모든 걸 반절 낼게. 그러고 그쪽으로 옮겼어요. 근데 그렇게 저렇게 한 1년 되다가 또 학교에서 뭐 장학생 뭐 그게 있어서 뭐 2학년 때는 그렇게 지나고 3학년 때는 또 우리 학급에 있는 어떤 학생이 내가 이제 나이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그러니까 걔는 그 사람은 공부에는 신경 안 쓰고 난 일진처럼 그렇게 나하고 친했어요. 예, 나를 보기에 안 됐던 모양이에요. 저 사람 도와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저 집에 가서 부모들한테 얘기해서 이러이러한 친구가 있는데 우리 집에 나 있는 방에서 같이 있을란다. 그 사람 쌀만 지금 자취하는 그 쌀만 받고 밥 좀 해주고 그리고 해줄 수 있냐. 그래 부모가 좋아했어요. 착한 애 하고 같이 있겠다니까. 어쨌든 거기에서 이제 3학년을 지냈습니다. 그 친구하고도 아주 친하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하다 보니까 자꾸 꿈이 커지니까 나는 돈도 없고 육사를 가야지. 지금 4시에 일어나는 얘기를 하려다가 지금 이렇게 하고 당황합니다. 육사를 가야지 했는데 또 고등학교 선생님이 육사보다는 사범대학을 가라. 육사를 가봐야 내가 전준입니다. 전라도 사람은 그때 박정희 시대니까 전라도 사람 아무리 잘해봐야 중령 이상 못 올라간다더라.
너 별자리 못 따. 그냥 아예 그냥 선생해라. 그래서 선생도 돈 안 내거든요. 사범대학 돈 안 냈습니다. 뭐 육사도 돈 안 내고. 그래서 방향을 틀었어요. 근데 그때 사범대학이 옛날 얘기입니다만 지금은 많이 있지만 대한민국에 서울사대, 공주사대, 경북사대, 경북 대구에 있는 사대가 3개뿐이었어요. 사범대학이. 서울로 가자니 좀 내가 합격 될지 안 될지 모를 것 같고 자신이 없고, 공주는 전주에서 가까운데 충남 공주, 거기는 공주읍이었거든요. 그냥 좁아. 그래서 합격이 돼도 내가 아르바이트 하고 뭐 구두닦기라도 하고 그리고 신문대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좁으니까 그럴 기회가 없어. 그래서 안 되고. 그래서 경북 대구로 갔습니다. 대구는 내가 전라도 사람이 대구로 갔다가 나중에 공부하고 다시 전라도 올 건데 내가 구두닦기를 한들 신문 파리를 한들 나중에 기억할 사람 누가 있냐? 배짱으로. 거기서 무슨 일이든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배짱으로 갔습니다. 경북대학교 사범대학을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그때 나와가지고 사범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그래서 대학원에 갔습니다. 대학원에 갔는데 선생을 하면서 공부를 하려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특히 고등학교 선생을 하니까 뭐 자유롭기까지 하면 8시까지 해야 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8시까지. 담임 오는 사람은 10시까지 해야 돼. 난 담임을 안 하면 8시까지 해야 돼. 8시에 집에 와서 밥 먹고 나면 9시. 피곤하니까 자야 돼. 자고 나서 7시에 일어나서 또 학교 오면 시간이 없죠. 대학원 공부하려면 논문도 써야 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4시에 일어났습니다. 밥 먹고 9시 밥을 빨리 먹고 9시에 딱 되면 뉴스 보고 9시 30분에 딱 자요. 지금도 9시 30분이면 내가 잠이 와. 딱 자서 9시 30분부터 10시 반, 11시 반, 12시 반, 1시 반, 2시 반 많이 자죠? 3시 반, 4시 그러니까 6시간 자는 거예요. 그리고 4시에 딱 일어나. 난 4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4시면 일어나요. 4시부터 저 학교 앞에 내 집이 있었으니까 8시에 출근하려면 4, 5, 6, 7, 8 4시간이 공부 있어. 4시간이야. 내가 공부할 시간이야. 4시간. 4시간은 공부해야죠. 그래서 4시에 꼭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논문도 쓰고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4시에 일어나는 버릇이 지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속독법을 배웠어요. 그때 최면이 아니라도 속독 학원이 있었어요. 속독이란 건 빨리 읽는 거죠. 4시간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은 아침 8시에 학교 가서 밤 10시까지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15, 6시간 공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박사학위 따기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데 난 4시간 공부하고 어느 세월에 석사, 박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목표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3배 내지 4배 빨리 읽어야지. 다른 사람 4시간 걸리는 책을 내가 1시간에 읽어버리면 4시간이 4, 46, 16시간 될 수 있잖아요. 속독 학원에서 속독을 배웠어요. 지금도 내가 책을 다른 사람보다 빨리 읽습니다. 3배는 빨리 읽습니다. 어쨌든 그런 목표가 있어서 난 4시 일어나야지 했더니 어느 순간 지금도 4시에 일어나요. 일단 4시에 눈이 떠져. 한 번 잠재의식의 그런 알람이 딱 형성되면 바꿔질 때까지는 그게 작동합니다. 나는 지금도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때 일어나서 또 책도 읽고 그러니까. 그때는 가족들도 다 자고 그러니까 가장 조용한 시간이고
가장 머리가 맑은 시간이니까 그때 무슨 계획도 세우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람을 만들 수 있어요. 알람을 만들지 않으면 일어나는 시간이 불규칙해. 10시 되면 일어났다가 뭐 잠 안 와서 그냥 새벽에 뱅뱅 돌아다니다가 나는 잠 안 오는 게 없어요. 9시 반 10시 되면 꼭 자. 잠이 와. 버릇이 수십 년 됐기 때문에. 어떤 나이 먹은 분들은 잠이 안 와서 불면증 때문에 막 그러는데 나는 불면증이라는 게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는 시간 거기 있으니까, 그리고 다음 때는 활동을 왕성하게 하니까 잠이 잘 오고, 잠 잘 자는 것도 복입니다. 자, 실마리 언어를 만드는 기술 이 얘기를 좀 하고, 실마리 언어라는 것은 자, 후치는 암시를 할 때 뒷쓰쓰면 짧게 하라고 그랬죠. 아까는 상당히 깁니다. 아까는 나는 화장실도 가지 않을 것이며 졸지도 않을 것이며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실마리 언어 후치는 암시를 뒷쓰쓰면 짧게 해야 돼. 5자 이내, 10자 이내. 그걸 우리는 클루 랭귀지라고 해서 실마리 언어라고 합니다. 짧게 만든 거. 될 수 있으면 그 말을 전체를 짧게, 강력하게 명령한 기법입니다. 생각으로, 마음속으로 복습할 때. 자, 아까 얘기했죠. 지금까지 나는 공부한 것을 나의 잠재의식으로 하여금 복습하도록 한다. 내 2분 안에 복습을 다 할 것이다. 시작. 길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놔. 나는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것을 나의 잠재의식으로 하여금 복습하도록 하겠다. 이제 나는 자 시작한다 또는 시작이라는 실마리 언어를 말할 것이다. 그러면 그 순간 나의 잠재의식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복습을 시작한다. 그 다음부터는 자 시작한다. 그 생각하면 나는 지금까지 시작할 것이다. 이 말을 합축해서 한 거야. 그러니까 딱 복습하고 싶을 때 딱 눈을 감고 최면 속에 들어가서 복습 시작. 그럼 되는 거예요. 자 시작한다. 자 시작. 저짝에는 시작. 전에 10년쯤 벌써 됐나요? 어떤 부인이 찬양 불면증 때문에 치료받으러 왔어요. 도저히 잠이 안 와. 그래서 상담을 하고, 상담했더니 남편이, 미국 얘기입니다. 남편이 카나다에다가 목재를 수입하기 위해서 투자를 몇백만 불을 했대요. 근데 그게 망했어. 집안이 다 망해버렸어. 그러니 얼마나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온다고 그러죠. 사업 망하면 잠이 잘 옵니까? 잠이 안 와. 근데 진짜 잠이 안 와. 잠 못 자. 잠 못 잔다고 그래서 망한 것이 도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잠이 일단 안 와. 그래서 그 망한 거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중에 잘해서 또 복구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건 그렇고, 자 지금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는데, 사모님께서 이때까지 사는 동안에 가장 가보았던 곳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았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남편과 하와이 해변에, 신혼여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와이 해변에 갔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하와이 해변 5자. 그래서 그걸로 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사모님이 여러 가지로 잠이 안 오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잘 될 것입니다. 남편이 잘하니까 복구가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선 잠을 잘 못 자니까 잠이 안 오는 것을 위해서 자 사모님 릴렉스 하시고
지금부터 내가 선생님이 사모님의 잠을 잘 주무시기 위해서 하와이 해변이라는 말을 후치면 암시를 드릴 것입니다. 그 후치면서는 내가 해도 되지만 항상 본인이 사용하는 거예요. 앞으로 사모님은 하와이 해변, 잠이 안 올 때는 하와이 해변, 하와이 해변이라고 3번 외치면 즉시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후치면 암시를 그렇게 해줬어요. 후치면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최면 속에 들어갔어. 그러고 나서 내가 그랬어요. 하와이 해변, 하와이 해변, 하와이 해변 3번 그랬더니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깊은 최면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깨웠어요. 깨우고 나서 이제는 사모님 스스로가 하와이 해변이라고 외치면 즉시 깊은 최면 속으로 잠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자, 외쳐보세요. 최면을 깨워놓고 앞에 앉았는데, 자, 사모님 하와이 해변이라고 큰 소리 쳐보세요. 하와이 해변. 내가 처음에 따라가라. 하와이 해변, 하와이 해변, 하와이 해변 3번 하더니 그대로 쓰러지더라고요. 실제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깨웠어요. 깨우고 나서 잘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수면제 필요 없어요. 수면제 먹는다고 수면제 먹으면 조금 잠이 오기도 하지만 금방 깨고, 처음에 한 알 먹어도 되던 게 2알, 3알 한 주먹 먹어야 돼. 나중에 그래도 잠이 안 와. 요 방법 최고죠. 그 방법으로 그분은 잠을 잘 자게 됐습니다. 그분은 잠이 올 때 지금도 그럴 거예요. 잠자고 싶으면 하와이 해변, 그러면 잠이 와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말을 만들 적에, 실마리 언어를 만들 적에 생각해야 될 것이 좀 있습니다. 하와이 해변. 근데 하와이 해변 소리를 어디서 들을 수도 있겠죠? 라디오에서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광고판에 하와이 해변으로 오세요 광고판을 볼 수도 있고, 그때가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위험이라는 건 멀쩡하고 있는데 방송에서 여러분 하와이 해변으로 오세요. 하와이 해변 좋습니다. 하와이 해변. 그래서 딱 들으면 그 순간 졸음이 와. 잠이 졸려. 아니면 자동차 타고 가다가 됐는데 전광판에 하와이 해변으로 오세요. 광고판이 떴어. 그럼 그거 보자마자 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마리 언어를 만들 때는 그런 것을 피해야 돼요. 평소 어디 가서 그런 말을 잘 듣거나 어디에서 잘 보거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 그 사람만이 알고 있는 언어. 그걸 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사모님은 하와이 해변이 제일 좋다고 했으니까 일단 주고, 본인이 운전을 할 수도 있지만 본인 운전 안 할 때야 좀 졸리면 어떻습니까? 그 얘기도 해줬죠.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렇다는 걸 생각하시고, 나는 저 글자를 봐도 이 순간은 졸립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깨우는 방법도 알려줬어요. 라디오 속에서 하와이 해변 소리 들리네? 라디오에서 하는 소리지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난 졸립지 않아. 생각하면 돼요. 그럼 안 졸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방법이 있지만 그럴 위험성도 있으니까 실마리 언어는 잘 만들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자, 시작한다. 좋은 거죠. 자, 복습할 때. 그 다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화날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보겠습니다. 불안, 초조, 화날 때는, 또 잠 안 올 때 이럴 때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 가보았던 가장 아름다운 것. 나는 남편하고 또 나 혼자 스카이다이빙 할 때가 가장 좋았어. 어떤 사람은 스카이다이빙 할 때가 무서웠다고 하는데 굉장히 좋았어. 그럴 때는 스카이다이빙.
얼마나 좋아. 불안하고 초조한데 스카이 다이빙 오니까 그냥 불안, 초조, 화나는 거 다 사라져. 화날 때는 스카이 다이빙. 그러면 화가 확 풀어져. 잠을 자고자 할 때, 아까 그 부인한테는 하와이 해변이라고 내가 해줬지만, 보통 딥슬립. 근데 딥슬립 말고 now, 지금이라는 말 꼭 해야 돼요. 지금 즉시 깊은 잠 속으로. 좀 길죠. 슬립 now, 딥슬립 now. 좀 짧죠. 그래서 나는 딥슬립 now라고 외치는 순간 깊은 잠에 빠져든다 라고 호치민 남자를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잠들고 싶을 때는 슬립 now 말로 해도 되고 그냥 생각으로. 그러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좀 잠 속으로 빠져듭니다. 재밌죠? 얼마나 간단하고 쉽습니까?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있는 것을 모르고 약을 먹고 비용을 지불하고, 약을 먹으면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약에 대한 또 해로움이 있습니다. 사이드 이펙트죠. 약을 안 먹고 얼마든지 최면약이죠. 최면약. 이게 이제 약입니다. 일종의 우리가 얘기하는 신말의 언어라는 게 마음의 약, 스카이다민이라는 약, 슬립 나우라는 말하자면 최면제, 최면약, 잠자는 약. 어떤 사람은 슬립 나우, 어떤 사람에게는 하와이 해변. 잠자는 약이야. 말로 하는 약. 돈 안 들고 얼마나 좋습니까? 실제로 효과 있고. 이 공부 열심히 하시면 얼마나 잘 이용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 공부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오직 로드랜드 대학에서만이 이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것에 관심이 깊고 하시면 로드랜드 우리 대학으로 연락하시면 한 클래스를 만들어서 뭐 또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나는 혼자라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비용이 듭니다만, 혼자 할 경우는 한 클래스 하는 비용을 내셔야 됩니다. 원래 우리 한 클래스는 5명 정도가 한 클래스인데, 그래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라도 꼭 배우고 싶은 사람은 또 배워야죠. 아니면 한 클래스를 만들어 놓으면 좋고, 최소가 5명입니다. 그래야 나도 좀 가져야 되고 학교도 좀 도움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스트레스 물리치고 싶을 때 아라비안 나이트 신바트 모음 여러분 읽어보셨죠? 신바트가 육중한 바위문을 열 때 자기가 엽니까? 닫혀라 참깨 그랬잖아요. 열려라 참깨. 바위문 앞에 가서 신바트가 열려라 참깨 하면 바위문이 쑥 열리고, 닫혀라 참깨 하면 닫혔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건 얘기지만 육중한 바위문이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얘기지. 그런데 스트레스는 우리 마음의 바위야.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 스트레스가 안 들어오게 하려고 닫혀라 참깨. 그럼 마음문이 탁 닫히면 스트레스 안 들어와. 저 사람이 아무리 욕설을 하고 스트레스를 줘도 내 몸에 안 들어와. 내 귀에 안 들어와. 왜 스트레스가 안 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요거 그래도 내려서, 그리고 눈을 감고 최면에 들어가서 닫혀라 참게. 그러면 저 사람이 막 얘기해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얘기하는 사람 혼자만 피곤해. 굉장히 좋죠? 머리가 아파. 그러면
두통약 먹고 에드빌 먹고 그때뿐입니다. 그런데 나는 감기 초기나 스트레스일 때, 두통이 있을 때 이마를 2번 두드리며 타이레놀 또는 에드빌 구미강화탕이라고 외칩니다. 타이레놀을 잘 먹는 사람은 진짜 먹지 말고 타이레놀 최면 속에서 평소에 에드빌을 먹던 사람은 에드빌 그러면 됩니다. 그럼 2알 먹은 거예요. 여러 번 두드리면 안 돼. 3번, 4번 들으면 4알 먹은 거니까 너무 강해. 2알 정도 먹죠? 네. 에드빌 에드빌고 막 하면 오히려 감기가 너무 많이 오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도 2번. 구미강화탕은 내가 한의사니까 구미강화탕을 끓여 먹으면 잘 듣습니다. 초기 감기에 골치 아플 때 싹 사라져요. 그것도 그거 사서 먹으려면 한 개에 600불, 1000불 줘야 됩니다. 근데 안 와도 돼. 한 번 먹은 경험만 있으면 돼. 그 다음에는 구미강화탕. 그럼 2번 먹은 거야. 호흡소리가 안 아프죠. 진짜 안 아픕니다. 머리 아플 때. 돈 버는 방법이기도 하죠. 약 안 먹어도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거 배우고 연습하고 싶지 않습니까? 음식은 많은데 먹고 싶은데 살찌기 때문에 걱정이. 음식이 잔뜩 있어. 그냥 막 먹고 싶죠. 그때 어떻게 하냐? 음식을 나는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다. 이제 내 뱃속이 꽉 찼다. 그래서 그때 다음부터는 많은 음식을 봤을 때 꽉 찼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먹질 못해요. 꽉 찼으니까. 배가 부르니까 더 이상 먹질 못하죠. 건강을 위해서 실마리가 이거는 깁니다만 이렇게 후추면함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나는 날마다 어디서나 건강한 몸으로 산다. 그래도 좋고 나는 건강해 이렇게 해도 좋고 건강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러면서 건강해 생각하면 건강해.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잠자고 일어나서 건강해. 나는 건강해. 중간중간에 쉴 때도 건강하다. 이제 실마리 언어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나는 날마다 어디서 건강한 몸으로 산다. 길죠. 이렇게 길 수도 있다. 그 소리입니다. 자리에 누워서 쉴 때, 누워서 쉬어. 쉬는데 피곤하니까 쉴 때니까 잠자는 게 아니고 피곤이 풀려야 되겠죠. 근심 스트레스가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쉬니까. 그래서 행복한 나의 모습을 상상하며 숨을 들이쉴 때 입을 열고 실마리 언어를 해요. 들이쉴 때는 우주와 평화 행복이 내 몸속에 들어온다. 내쉴 때는 입을 다물고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 내쉴 때는 근심 걱정을 내보낸다. 이렇게 할 적에 우주 행복이 내 몸에 들어오고 말로 하려면 길어. 생각을. 내쉴 때는 스트레스가 나간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근심 걱정 스트레스를 밖으로 내보낸다. 수무자지만 생각으로는 1초도 안 걸리니까 입 말로 하지 말고 생각으로. 미용을 위해서 이 아름다운 것이 잘생기고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눈가에 미소가 가득한 자신의 아름다움을 상상하면서 얼굴이 따뜻하다. 눈 언저리가 따뜻하다. 눈이 이뻐지고 싶은 사람은 눈이 따뜻하다. 얼굴이 따뜻하다. 따뜻하면
우리가 저 18살 처녀 총각 때는 화장품 사용 안 해도 이쁘잖아요. 혈색이 돌고. 그때는 되게 고등학생 때는 화장 사용 안 합니다. 20살 넘어서 화장하기 시작해. 왜? 20살 넘어서부터는 우리가 피부가 또 세포가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혈액순환이 나빠지니까 피부 색깔도 빨간색이 아니라 다른 색으로 변하고, 그러니까 붉은색 연지 곤지를 칠해줘. 입술도 빨간색 칠하고. 빨갛게 안 칠해도 빨겠어요, 고등학생 때는. 근데 점점 빨간색이 없으니까 빨갛게 칠하잖아. 여자들 다 칠해줘. 이게 컴파르지 않는 거지. 바꿔줘. 그런데 그렇게 않고 얼굴이 따뜻하다, 눈이 따뜻하다 하면 눈도 잘 보이고, 얼굴이 따뜻하면 혈색이 좋아지니까,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촉촉해지니까 늙지도 않고. 또 손을 따뜻한 손을 이렇게 대고 얼굴이 따뜻하다 하면 실제로 얼굴이 따뜻해집니다. 공부할 때 활기 있고 즐겁게 공부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나는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필요하다, 지친다, 지쳐서 못해. 나는 지치지 않는다, 필요하지 않다. 자꾸 화장실에 간 사람은 화장실에 가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나는 지치지 않는다. 여기서 크게 외친다고 했는데 속으로, 마음속으로 외쳐요. 지치지 않는다,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즐겁게 공부. 나는 공부가 즐겁다. 그래도 되고. 잔 볼프강 괴테입니다. 천재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 실마리 언어 만드는 거하고 후추면 암시 굉장히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이걸 복습하고 기억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기억 원리에 어떻게 해서 기억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더위에 더욱 건강하시고, 덥다 하면 더 더우니까